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초대해드린 손님이 돈 버는 기술 알려주시는 마부사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부사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팜 시절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클래스 101에서 그 창업 재테크 분야 대상을 받았고, 마케팅 쪽 강의가 좀 유명해져서 최고의 멘토상도 수상을 했었습니다. 상품 하나로 월 1000만 원 만들기 그 강의가 잘 되고, 저도 따로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월 1억씩 나와가지고 사생결단이라는 강의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은 제 커머스 시그니처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스마트 스토어의 한 획을 또 그으신 유명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실제 또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새 난리 났어요. 네. 아니 그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플러스 스토어냐, 이게 뭐죠? 이거 막 다들 난리 나서 지금 수강생들도 네. 빨리 정리해서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은데, 아,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오늘 모시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김에 일단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엠마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출연을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좀 돈 버는 네. 기술을 다 알려주실 거죠? 아, 예. 한번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이름도 그쵸. 바뀌었고, 그럼 주로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이제 판매하시던 사업자분들은 네. 로직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로직도 변했어요. 가장 큰 로직의 변화가 뭐냐면은 네. 개인의 선호도를 따져가지고 상품 노출을 변화시키겠다. 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라는 어떤 채널이 하나 생겨났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플러스 스토어라고 해서 제품이 롤링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다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자고 네. 대표님 여성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검색하던 것들이 다르잖아요. 저 패턴이 많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은 뭐 검색을 했을 때, 앞치마 같은 거 검색했을 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아. 네. 제가 그동안 검색했던 걸 가지고 AI가 알아서 추천을 또 해주고, 대표님대로 이제 검색을 해주고. 그럼 조금 더 취향 기반의 이제 네. 나열 방식을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계속 옛날부터 고민을 하던 부분인데, 제품 수가 많아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을 노출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네네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독립된 시장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이버가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노출을 시켜줬었어요. AI가 이제 도입되기 직전에.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바꿔가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다가, 이제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검색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왜 그 키워드로 1페이지 노출 이거에 엄청 네. 우리가 목을 메고 그걸 엄청 원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사용자마다 다 다르게 보여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상위 노출 때문에 어뷰징 이런 것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쵸, 네. 슬롯 이런 거 트래픽 많이 쓰고 이랬는데 지금도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메인 키워드에서 상위에 노출이 됐을 때 노출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갔어요. 왜냐면 세부 키워드들의 노출이 다 다르니까, 순위가 다 다르니까, 네네네네네. 개인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그런 어뷰징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일단은 그 정렬되는 방식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랑 또 네. 어떤 변화가 또 있나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짜 정설이고요.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요. 사실 이제 브랜드라는 걸로 이제 다 통일이 되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프로젝트 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코치로도 참여를 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네이버에서 그런 입장들을 들어봤을 때, 결국 살아남게끔 만들려면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일반 기업들이 우리가 위탁 판매나 뭐 구매댕 이런 셀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본인만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스토어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떡볶이를 팔 때 그냥 위탁해서 파는 게 이제 더 이상 노출 안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더 띄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내려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네. 보면은 브랜드를 지향해야 되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카테고리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일반 위탁셀러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긴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매출 잘 나오는 제품들도 하고 싶고 내가 평생 떡볶이만 팔 것도 아닌데 그쵸. 떡볶이 한 번 열었다고 떡볶이를 계속 팔아야 되냐? 그래야만 이제 네이버가 좀 띄워준다. 이런 세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깔아놓고 맞아요. 많이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다 네. 미끼 제품들인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실제 매출 내는 거는 그 한두 가지의 매출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 방식이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네이버에서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외부 트래픽 끌고 와서 하는 경우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SNS라던가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뷰티도 하다가 뭐 생활용품도 팔고 싶고 네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문물로서의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개인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사실 네이버가 그거를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또 창작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브랜드사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창작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가시면 거기서도 커머스의 기능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 창작자를 우대한다라는 거는 예를 네. 들면은 어떤 컨텐츠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네이버도 인플루언서 배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리빙을 한다. 리빙 제품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근데 그런 분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커머스가 붙어요. 커머스에 내가 그냥 진짜 전문몰이 될 거냐 네. 아니면 인플루언서 중심의 종합몰이 될 거냐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을 나눈다고 보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제 엠마의 떡볶이 집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제 엠마 쌤이 유명해져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가실 건지, 결국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대표님 좀 추천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네. 창작자를 우대하는 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많은 SNS에서 그쵸.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작자 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유튜브 채널도 네. 이렇게 12만 명이나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렇지만 네. 대표님 여기서 제품 홍보를 주로 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제품과 또 퍼스널 브랜딩을 연결할 수 있을지 이게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궁금하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찾아보고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고 또 공감해주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어떤 제품을 팔아도 한 번은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제품력이냐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냐 뭐 그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품력으로 가는 건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선. 그렇긴 해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갔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조금 더 발로 뛰는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발로 많이 뛰는 사람들은 제품을 잘 팔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잠깐 팔다가 안 팔릴 거예요. 뭐 10년, 만년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로 들어가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나를 브랜딩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나를 브랜딩한다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 고객들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수익화를 과감하게 일단은 처음엔 포기하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굉장히 센데요? 굉장히 세죠. 네. 마케팅을 그럼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네. 약간은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건데 라이브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 그리고 Q&A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왜냐면 이게 요즘에 AI가 너무 발전을 하면서 양적인 싸움으로 너무 가버렸어요. 네.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너무나 많은 양질의 퀄리티 있는 콘텐츠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약간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건데 대행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이브 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라이브 방송을 매주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열어서 그걸 보든 안 보든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또 교육도 사실은 네. 굉장히 특강이라든지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품에 관심을 유지시키느냐가 네. 결국은 그 전환의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상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상품을 얘기를 할 때 얼마큼 여기에 머무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만큼 설득이 된다는 거고. 맞아요. 저는 저번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영업사원한테 우리가
2시간만 진짜 무조건 시간을 내야 한다면 안 살 제품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영업사원이어도 우리가 무조건 2시간을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설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래야 되지 않으니까 도망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탈이 생기는 건데 네. 라이브 방송을 되게 중요하게 네. 또 맞아요. 보시는군요. 근데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쇼핑 라이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옷을 내가 판매하고 싶을 때 옷 얘기는 제가 볼 때 한 10% 20%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고객들이 알아서 볼 거고, 그런 거 말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어디 거래처 어디서 떼오는지, 그걸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만큼 많이 공개하시고, 뭐 명품하고 짝퉁 차이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제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무례할 수 있는 질문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는 모습이 이제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답변을 하면서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몰리고, 라이브 킬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우리만의 차별화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라방이지만 Q&A에 좀 더 적합하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검색을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채팅 하나로 또 물어보고 싶어 해요. 검색하면 나오지만 유튜브 30분짜리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또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추천하시는 네. SNS 채널 네. 셀러들한테. 네. 이건 사실 인스타 추천하는데 제가 인스타 안 해가지고. 제가 SNS는 이제 본인만의 그 핏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예쁘고 끼가 있으면 인스타가 무조건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진짜 없다 하시면은 그냥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유튜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이브 방송이 킬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적극적으로 그거를 내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여기에 온전히 다 쏟아붓겠다. 준비도 좀 많이 하고 그게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의 방향도 좀 바뀔까요? 엄청 바뀔 것 같아요. 1세대가 이제 웹 기반, 예전에 저희 2015년도 이전에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이전에 스토어팜이었고, 네. 그때는 검색 포털 기능이 컸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검색을 하다가 사람들이 쇼핑 원하니까 쇼핑이 생겨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쵸? 스마트 스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쿠팡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점유율만 봐도 네이버보다 쿠팡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AI가 나왔습니다. AI로 검색하는 시대. 내년도부터 이제 네네. 엄청나게 펼쳐지는 미래인데, 그걸 네이버가 다시 역전시키고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기반인 건 제가 볼 땐 조금 늦은 것 같고, AI 기반의 쇼핑 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가 내년도 상반기에 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네, AI를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타겟 중심으로 광고가 가겠네요. 아마 그럴 거고, 네이버가 알아서 광고를 많이 해줄 텐데, 우리는 이제 광고를 잘 최적화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던지 뭐 서비스를 운영하면은 바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전문몰로서의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네. 반대로 또 이 퍼스널 브랜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진짜 큰일 났네요.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자신 없어하는 분들은 브랜드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마케팅 대행을 직접 해야 돼요. 이제는 모두가 본인이 1인 마케팅 대행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실제로 정보의 격차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시작할 때보다. 마부사키 처음에 할 때는 정보의 격차를 없앤다가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큐레이션 하는 느낌이거든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가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마케팅을 할 때 조금만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자신이 없다면 마케팅 대행사를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의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표님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마케터 못지 않은 정도의 마케팅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무조건 필수라고 보고, 네. 다만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전국에 재택 알바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세분화돼서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터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막 이런 걸 제가 조언해드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뽑지 마세요. 전략은 대표님이 직접 짜시고 모르겠으면 뭐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제 강의 들으시면, 그리고 실행은 실행사들이 해주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블로그도 써주고 카페에도 작업을 해주고 커뮤니티에 글도 써주고 인스타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케터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활용하는 게 경쟁력 있는 방법인 거죠. 커스터머 브랜딩 아닐 때의 마케팅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브랜딩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제품명 바꾸시고 뭐 상표 특권 내고 뭐 옵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업셀링, 크로스셀링 이런 것들은 다 갖추셔야 되고 전문몰처럼 보여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고 비용을 낮추셔야 돼요. 지금 광고를 안 하셨다면은 이제 하셔야 되고요. 광고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잡 커넥트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은 체험단을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체험단을 내가 직접 대행사한테 맡기게 된다. 이러면 최소 이제 3만 원, 비싼 건 한 5만 원 이렇게도 가는데 그런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직접 구해서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양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건 확정인데 돈이 필요하겠죠? 최대한 광고비를 아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케팅 기법이 막 새롭게 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그냥 광고 하나 방식의 네이버에서만 광고에 의존했었던 기업들은 외부의 트래픽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걸로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매체가 너무 많아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쇼핑 경험이 다양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했다가 마음에 들지만 이탈을 해요. 근데 호감도 생겼고 인지도 생겼고 구매 전환 직전에서 어딜 가냐? 유튜브를 한번 갑니다. 유튜브를 가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그게 뭐 인스타일 수도 있고요. 틱톡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탈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내가 망설였어요. 만약에 장바구니 담았다가 다음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품 추천해주죠.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날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광고 매체 점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1,000만 원이 예산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로 1,000만 원을 써도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옵니다. 외부 매체. 네이버는 당연히 잡아야 되고 뭐 메타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릴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하게 뿌리셔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대표님도 더 많이 바빠지긴 하겠네요. 사실 너무 힘든 시대예요. 요즘 물건 팔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차라리 그게 좀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난이도는 쉬운 건 아니지만 나를 알리면 된다. 이 슬로건 자체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좀 좋은데 퍼스널 브랜딩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 하다가 안 하실 거면은 차라리 광고 기법을 배우셔서 마케팅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보면은 고객사 대표님들 중에서 되게 두 가지 나뉘어요. 자기는 절대로 죽어도 자기를 나타내기 싫다. 얼굴 공개. 오너 리스크라고 정확히 표현하시면서 너무 싫다고. 근데 그런 분들의 첫 번째 방법을 가셔야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어느 정도의 SS 키울 때 저비용 고효율? 저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가장 또 쉬운 집중할 게 딱 단순하긴 하죠. 단순하죠. 생각할 거리를 좀 줄여준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향이 확실히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자기 성향에 맞춰서 가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인플루언서 성향이신 대표님들은 진짜 잘 파세요. 광고 하나도 안 하고. 그쵸. SNS만으로. 만약에 그게 어려운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마케팅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 제가 좀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마케팅을 너무 괴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돈이 나가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많이 알리면 돼요. 어쨌든 본질은 바이럴 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매체로 그냥 다 쫙 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번거로워요.
계정 만들고 업로드하고 이런 게 번거롭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돼요. 광고 소재를 처음엔 내가 당연히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한 10건 정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재택알바하는 분한테 맡기면은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세팅하는 게 좀 어렵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획만 하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표님 지금 10년 동안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우리 여기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93만 이게 월 처음 벌어도 포기하는 이유 막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네. 1년 안에 90%가 포기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년을 버틴 사람으로서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있는데 네. 잘 들어보세요. 살불살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뭐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뭐 이제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좀 이제 해석을 쉽게 하자면은 뭔가 요즘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의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심지어 유튜버 한 명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분이 가이드라인을 펼쳐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사업이라는 어떤 복잡계에 들어온 이상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 강사님조차도 그때그때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해가는 능력 때문에 잘 된 거지 처음부터 계획해서 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믿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이 어려운 세계에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의 그 인사이트를 이해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수강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랑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광고 기법을 배우셨고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계속 할 때 어려움들이 계속 많으시고 근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강사님 근데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10년이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으면은 그게 당연히 맞는 표현이긴 하죠. 제가 이제 했으니까 맞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진리였다가도 시대가 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나 자신한테 의지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 본 게 우리나라 창업 3년 이상 생존율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40%. 그러니까 3년을 버티면 일단 상위 40% 안에 든 거예요. 그렇죠. 그 3년이 진짜 마의 구간인데 그 구간을 맞습니다. 부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티고 이겨내서 또 좋은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마부사키님 채널에 제 영상이 있다고요?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엠마쌤이 이제 출연해주셔서 좋은 또 정보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